평지에서 도심에서 삶의 풍요와 함께 대동이 있습니다. 100년 기업을 향해 대동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최초이면서 최고였습니다. 1947년 시작된 담대한 도전. 대동은 농촌 근대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들을 새겼습니다. 국내 1위, 대동의 역사는 곧 우리 농업의 역사입니다. 대동은 70여 년간 구축한 역량으로 100년 역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미래 성장 전략과 국내외 시장 전략을 수립하고 창녕개발본부에서 완성형 농기계부터 미래 농업 제품까지 글로벌 탑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합니다. 디젤 엔진과 완성형 농기계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대구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며 생산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 기업, 유압, 체인 등 모빌리티 핵심 부품을 전문 계열사와 공동 개발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입니다. 고객이 모든 순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 1위를 확고히 하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해 세계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렇게 대동은 뛰어난 경영 전략,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체계, 고객 중심 서비스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카이오티로 1985년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후 70여 개국에 진출했습니다. 핵심 시장인 북미, 유럽에서 그라운드 케어 브랜드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풍요롭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미래 농업을 시작합니다.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미래 농업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공간을 혁신하며 소통과 협업의 문화를 만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또 유수기관들과 협력해 미래 농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이 어우러진 미래 농업 세상을 만듭니다. 농업 플랫폼 커넥트에서 정밀 농업 솔루션을 받고 자율주행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세상.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대동의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ICT 기반의 모빌리티를 개발해 이동과 일의 방식을 바꿉니다. 정밀농업으로
자동 운영되는 스마트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둡니다. 대동이 만드는 미래 농업의 세상. 스마트 농기계로 농업이 쉽고 편합니다. 최적의 농업 솔루션으로 일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일상은 더 여유롭고 결실은 더 풍성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미래농업 세상을 열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대동의 미래사업 추진실을 맡고 있는 감병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대동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대동은 대한민국 농업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기업으로서 아마 농민들은 대동공업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올해 초 기존의 어떤 기계 산업에서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동공업이라는 이름에서 대동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저희의 어떤 사업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그런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저희 회사 소개와 향후에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뷰와 네트워크 이런 순으로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대동은 1947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농기계들은 대동에서 최초로 생산되었고 현재 국내 1위 업체를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떤 기계식의 전통적인 어떤 농기계를 쭉 생산해 왔다면 2020년부터 해서 저희 어떤 역량이 단순히 어떤 전통적인 기계 산업의 제조 역량에서 미래의 어떤 ICT 기반의 어떤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초창기에는 경남 진주에서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발동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산되고 아마 대한민국 농촌에 집집마다 한 대씩 있었던 그 경운기가 한 80년대까지는 주력 제품으로 생산됐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반값 정책에 힘입어 연 10만 대 이상을 생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경운기가 한 대씩 있던 그런 회사가 대동공업이었습니다. 그 대동의 어떤 그 경운기들은 지금은 어떤 주력 산업에서 완전히 밀렸고 그 자리를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들은 다시 또 2020년부터 어떤 고도화 기술들이 붙으면서 영상에서 보신 어떤 커넥트 기술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들이 붙으면서 아주 지능화된 농기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84년도에 지금 현재의 대구 공장으로 공장을 옮겼고요. 그때부터 미국 수출을 시작해서 현재 북미에서는 카요티라는 브랜드로 연 2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서는 저희들이 중국 법인과 유럽 법인을 설립했고요. 농기계 또한 어떤 배기가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티어4 배기가스 규제에 맞춰서 저희 엔진 개발이 되고 그 엔진들이 탑재된 농기계들이 북미 쪽으로 수출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저희들이 그 대정부 사업, 앙골라 사업과 그리고 두산바켓과 OEM 계약을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 두산바켓의 OEM으로 저희 차량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캐나다, 유럽 쪽에서는 저희 브랜드인 카요티뿐만 아니라 바켓의 브랜드로도 동시에 저희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완전히 업의 본질을 바꾸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전도 미래농업의 리딩 기업으로 바꾸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저희들의 어떤 핵심 역량은 기존 농기계 사업의 어떤 고도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커넥트 기술들을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로 진화와,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모빌리티 영역의 어떤 새로운 시장 진입. 이 모빌리티 영역은 어찌 보면 다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어떤 농기계에서 조금 지능화되고 어떤 세부화되는 그런 농업용 모빌리티, 그리고 비농업용 모빌리티 영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축은 정밀농업 스마트팜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체 어떤 작물들의 재배 환경들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고요. 2050년에 세계 인구가 100억까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어떤 식량 작물들의 어떤 재배 수준으로는 2050년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자 개량을 통해서 식량을 정산을 하고 기계화를 통해서 식량을 정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식량 정산의 정체기가 왔고, 그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정밀농업 기술과 어떤 스마트팜의 기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의 어떤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2050년까지 어떤 식량 정산의 지금 현재의 어떤 약 2배 가까운 식량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을 가지는 그런 정밀농업의 어떤 기술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는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로는 창조, 열정, 책임, 신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본인들의 맡고 있는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회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 모두가, 조직원 모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 매출액은 8,90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회사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농기계 업체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1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실제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 메이저 기업들이 어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어떤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저희는 그런 공장이 단 하루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코로나가 그 난리를 칠 때도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가 2020년 특히 북미 시장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종에서는 전체 미국 시장의 마켓시어 중에 16% 이상을 달성하는 기종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저희 카요티라는 브랜드가 북미, 캐나다,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였고요. 전체 100마력 이하 농기계 시장, 트랙터 시장에서 약 6% 정도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농기계 영역의 어떤 현대자동차 정도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매출이나 어떤 규모는
훨씬 작고 어떤 시장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그만큼 저희 어떤 한국의 대동이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 카요티라는 브랜드로 미국 전 세계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국내 네트워크는 저희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고 대구에서는 제조 설비들을 저기서 전체 저희 농기계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서는 저희 그룹 회장님, 사장님을 포함해서 영업 조직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녕개발본부가 있습니다. 창녕개발본부는 대동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의 R&D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저기서 개발된 제품들을 설계와 개발을 진행하고 양산을 위한 충분한 시험 검증까지 완료하는 사이트입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충분히 어떤 실작업 환경을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실제 어떤 그 농지 환경을 구축을 해서 어떤 작물의 전주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열사로는 경기도 안성에 대동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 축 중에 하나가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그 중에 비농업용 부분과 농업용 일부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대동 모빌리티고요. 현재는 경기도 안성에 소재하고 있고 올해 11월 대구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신공장을 지어서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갖춘 모빌리티 공장을 지어서 추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 근처에 대구에 하이드로텍이라고 유압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유압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동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의 동양, LS, 다른 농기계사들, 두산과 같은 건설기계 회사의 유압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금속, 달성군에 소재한 대동금속은 주물류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들어가는 주물류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주물을 생산해서 현대자동차, 대동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사천에는 대동기어가 있고요. 대동기어는 기어류를 생산합니다. 농기계에 들어가는 트랜스미션을 생산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사인 대구 공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4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이전을 해왔습니다. 약 7만 평 대지 위에 2만 5천 평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트랙터 4만 대, 이항기 1250대, 콤바인 850대, 디젤 엔진 6만 2,400대, 지게차 2만 대가 되겠습니다. 저 지게차 부분은 실제 저희가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생산은 하지만 실제 OEM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창녕개발본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녕개발본부는 대동의 R&D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체 직원의 약 15% 정도가 창녕개발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농작업 환경을 그대로 구현해낸 실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필드 그리고 주행 시험장들을 갖추고 있고요. 다양한 시험들을 사내에서 행해서 출하 전 모든 품질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국내는 저희가 대동이라는 브랜드로 팔지만 해외는 카요티라는 브랜드로 팔고 있습니다. 약 70개국에 저희 제품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주로 북미,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 쪽에
주로 주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유럽 쪽 그리고 호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쪽이나 중남미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어떤 대정부 사업, 국가 자체가 가난한 국가들이 많다 보니 어떤 개인이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서 대정부 사업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저희가 현지 생산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 쪽이나 향후 어떤 그 저개발국에 적합한 제품들을 부품 생산을 위해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력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는 대동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미국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캐나다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법인이 있고요. 중국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법인입니다. 나머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약 430개 딜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에 있는 사막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역에서 저희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공장과 제품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랙터 4만 대 캐파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 라인, 엔진 라인, 도장 라인, 트랙터 조립 라인, 그리고 복합 라인, 지게차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징이라면 홀류 생산이 가능한 복합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농기계 같은 경우는 특정 시즌에 어떤 생산이 집중되는, 그래서 봄에는 모를 심기 위한 이양기, 가을에는 추수를 하기 위한 콤바인, 이런 제품들이 어떤 특정 시즌을 탑니다. 그리고 트랙터도 완전히 더운 한여름에는 사실 트랙터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봄, 가을 쪽에 전체적인 수요가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라인에서 다양한 기종들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복합 홀류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저런 부분에서 어떤 특화된 잘 만들어진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주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년개발본부에 있는 그 R&D를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농작업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제일 앞쪽에 있는 어떤 소음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런 장비들은 무향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저런 장비들이 구현이 되는데요. 실제 농기계 회사에서 무향실이라는 개념이 농기계는 시끄럽다, 그리고 매연이 많이 난다, 이런 일반적인 통념 속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농기계 또한 소음이나 진동에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자동차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한참 시즌에는 거의 12시간 이상을 계속 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는 잠깐 사실 타는 게 자동차지만 농기계는 아주 1년을 타는 건 아니지만 잠깐 타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소음이나 진동이라는 부분들이 실제 타시는 그 고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시험실은 영하 20도부터 어떤 40도, 50도 어떤 작업 환경들을 전부 다 구현해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고요. 즉 큰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챔버를 갖고 있는 곳은 또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는 또 흔치 않다는 겁니다. 저런 시설들을 다 구축하고 충분히 검증한 제품들을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자랑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제품군은 트랙터라고 부르는 논을 주로 갈고 그리고 어떤 중량물을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서브 컴팩트에서부터 해서 에그리 용도인 HX 모델까지, 그러니까 20마력에서부터 140마력까지의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실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매출 증가를 이뤄낸 부분이 특히 콤팩트 영역입니다. CK, DK 영역에서 미국의 어떤 탈도시화 현상과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여가 생활 그리고 어떤 레저 이런 어떤 바람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장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터전을 이렇게 가꾸는 그라운드 케어용 제품들이 굉장히 시장이 증가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 미국에 원활히 제품이 공급된 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비록 존지어조차도.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멈추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특히 CK, DK 저 주력 마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마켓시어가 올라갔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통상 유틸리티급인 RX 정도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출시된 HX 모델은 완전히 기존의 어떤 디자인과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가 되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어떤 커넥트 기술을 담아서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출시 초기에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자율주행 트랙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저희들이 10마력부터 해서 140마력까지 저희 라인업에 들어가는 모든 엔진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100마력 이상은 사실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가 저희가 작년 140마력까지 엔진을 신규 라인업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풀 라인업을 국산해서 국산의 제품들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영일 10만 대까지 생산하던 경운기가 있고요. 이 양기는 모를 심기 위해서 1년에 약 열흘 정도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 사용하지만 저게 없으면 지금 농촌의 어떤 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사용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항기도 자율 직진 기능을 갖춘 이항기가 재작년에 출시되면서 전체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자율주행 이항기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통계로 봤을 때는 전체 이항기의 약 40%가 자율 직진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항기 콤바인 시장은 원체 시장 규모가 또 작다 보니까 일본 제품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일본 국산의 어떤 경쟁이 아니고 일본 회사와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구보다, 얀마라는 회사들이 한국에서 직판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약 반 정도는 이항기 콤바인 시장에서는 일본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동은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크진 않지만 한국 시장을 수성하고 그리고 저 자리를 뺏기면 전체적인 어떤 농업 시장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콤바인 라인업도 전체 4조, 5조, 6조 그리고 전투입 라인까지 전체적인 라인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TV는 과거에 경운기가 수행하던 어떤 운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고요. 농업용이다 보니 실제 운전면허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어떤 포트나 이 정도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농기계 분류에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 제한은 30km 이하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시골의 할아버지 분들이 조금 이동하시고 짐을 실어 나르시는 용도로 주로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레저로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사냥터로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이런 오프로드 차량들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로턴 모아라 해서 실제 미국은 전국 토의 2%가 짠디입니다. 그래서 짠디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짠디는 케어를 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부과하고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가정에서 어떤 정원에 있는 짠디도 그렇고 공원이나 도로변에 굉장히 많은 짠디들이 있는데요. 그 짠디를 깎을 수 있는 장비가 제로턴 모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로턴 모아 라인업 한 개 있지만 추가적으로 스탠딩 모아라든지 로봇 모아를 추가해서 전체적인 가든 케어용 장비들을 어떤 라인업을 추가해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영위하던 농기계에서 좀 더 확장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한 축이 정밀농업이고요. 모빌리티고 스마트팜입니다. 정밀농업 이러면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용어는 아니고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별량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델 보고서에 의하면 수확량은 약 18% 정도 늘어나고 매출은 약 20%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은 줄이고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농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단 기존의 어떤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모빌리티 영역입니다. 두 번째 모빌리티 영역은 저희가 농업용 모빌리티와 비농업용 모빌리티로 나눠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고요. 농업용 모빌리티는 어찌 보면 로봇의 개념에 가까운 농업용 로봇의 개념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농업용 모빌리티 영역은 약간 PM 그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어떤 그 단순히 비닐하우스가 아닌 실제 인도어 안에서 어떤 ICT 기술들을 붙여서 제어가 가능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향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핵심 먹거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후 변화나 작물의 어떤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되며 향후는 저희가 저 영역 중에 전체 어떤 도메인이 아니고 핵심 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좋은 솔루션을 만드는 영역이든 어떤 종자와 주변 어떤 시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전체 비즈니스 모델 영역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 가지 축의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총 9가지의 어떤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하고요. 그 워킹 그룹에서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키로, 키스트, KT 등 다양한 기관들과 서로 협력을 하고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워킹 그룹별로 달성할 목표와 달성할 일정을 구체화시켜서 현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밀농업 부분입니다. 정밀농업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가 실제 그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수행할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는 농기계입니다.
왜 이 농기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뭔가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텐데 그 좋은 서비스는 어떤 위치 기반의 별량 시비나 별량 방제 그리고 어떤 적재적소의 어떤 시비나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치 기반으로 어떤 제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위치 기반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GPS의 위성 신호를 가지고 위치 좌표를 갖고 그 위치 좌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원격 관제가 필요한 거고 그 원격 관제와 자율주행 트랙터들을 농기계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제 시스템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주 개발 초기 단계라서 아주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점점 이런 시장들이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농기계들이 고장이 나서 서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나 비용은 굉장히 줄게 됩니다. 기존 대비해서 사전 예지 보전적인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그래서 고장을 예지해서 고장 나기 전에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실제 투입되는 어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약 60% 가까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 농기계의 첫 번째 제품이 아마 주력 제품인 트랙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제품은 이항기와 트랙터가 양산 출시가 되었고요. 각 이항기 콤바인 트랙터에 각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제품 출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트랙터가 올해 출시가 되었고 이항기가 전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은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 무인화를 가기 위한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는 아주 초기 단계에 그러니까 사람은 타지만 사람이 주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3단계에 가면 사람이 타지 않아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본 영상은 전남 나주에 있는 첨단 무인 실정단지에서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지에서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실제 무인 관제를 통해서 자율주행 경운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농림부에서 이 첨단 무인 실정단지를 꾸밀 때 목표가 완전히 사람이 빠지고 사람은 관제만 하고 농기계들이 경락고에서 농지까지 이동하고 농지에 가서 작업을 하고 복귀하는 그런 컨셉으로 꾸며진 실정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현재 트랙터가 논을 갈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이항기가 모를 심고 드론으로 생육을 볼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무인화된 어떤 단지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완전 무인 단계까지를 가 있지 않고 특히 이항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를 보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사람은 기계를 도와주는 역할로 빠지고 실질적인 사람이 하던 그런 힘든 역할들은 전부 다 기계가 하는 그런 시대로 갈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정밀 농업이라는 이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제공하고 얘를 어떤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마지막 어떤 농업의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정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런 완전히 관제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저런 농기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농지의 어떤 상황들을 작물이 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영상을 찍어서 어디는 잘 자라고 있고 어디는 못 자라고 있어.
그래서 어떤 곳에 비료를 얼마만큼 줘야 돼, 어떤 곳에는 비료를 안 줘도 돼, 이런 게 위치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지도가 그려집니다. 이 지도를 그대로 저기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 이항기에 뿌려주면 얘는 그 맵에 맞춰서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율주행 맵 위에서 저 위치와 맞춰서 비료 방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밀농업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은 20에서 30% 정도 줍니다. 그런데 수익은 33% 정도 늡니다.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일본 얀마사의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존지어라는 미국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풀 서비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갖추고 있고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농업 환경은 굉장히 어떤 토지 구획 정리면에서도 굉장히 작은 단위로 구획돼 있고 특히 그 수전이라는 벼를 키우는 물을 가두고 농업을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어떤 특별한 기술, 여기에 맞는 특화된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 게 저희 실정이고요. 그렇다 해서 국내만 볼 것도 아니고 해외 시장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을 담아야 하는 게 사실 국내 업체들로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농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대한민국에 있는 60필지를 선정해서 전국에 그 필지의 토양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 토양 분석을 다 하고 그 토양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농민들한테 비료를 어떻게 처방을 하십시오라고 비료 처방에 대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처방된 땅에서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생육 데이터를 쭉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육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수확의 예측과 수확량의 예측과 수확량의 품질 그리고 수확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 비료, 추비라고 부르는 부분을 어떻게 처방할 건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물의 전주기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처방, 그러니까 비료 처방, 그다음 방제 처방, 수확 처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영역들이 굉장히 힘이 든 게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모를 심으면 전주기를 돌면 가을 되면 수확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뭐든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허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처음 어떤 주기를 돌리고 있지만 저희가 24년까지 주기를 돌리면 특히 토양 부분이라든지 어떤 수확에 대한 부분은 수확량을 예측하고 품질을 예측하고 수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맵을 그리는 부분들은 22년, 23년부터 일부 농민들에게 베타 타입의 테스트 버전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4년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요게 하나의 어떤 토양 데이터를 분석한 예인데요. 토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흙을 퍼와서 그 흙을 이렇게 분석하면 그 안에 인상, 칼륨, 유기물 이런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탐침봉 타입으로 해서 땅에다가 쿡 박으면 거기에 이시 성분이라든지 pH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저런 센서류도 있고요. 그리고 견인항이라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 그쪽에 어떤 각종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테스트를 했고요. 가장 정확한 건 실제로 흙을 떠와서 흙에 있는 성분을 다 분석해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땅들을 전부 다 해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떤 살아있는 생물에 가깝다 보니 함유하고 있는 어떤 양분들이 계속 작물이 커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류의 어떤 센서를 가지고 코릴레이션 해서 센서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코릴레이션 작업을 했고, 각각의 어떤 토양들에서 분석을 했을 때 갖고 있는 성분들을 보고 그 성분 기준으로 비료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는 질소가 얼마, 인산이 얼마, 칼리가 얼마. 이렇게 어떤 여기 농민 땅에는 현재 땅이 이렇고 여기에는 질소 성분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료를 쓰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 처방한 땅에서 이제 모를 심고 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황에 드론으로 NDVI라는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DVI 측정했을 때 실제 어떤 작물의 생육이 전부가 똑같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색이 안 나오고 어떤 곳에는 잘 자라는 초록색이고 이쪽 부분은 빨갛게 실제 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똑같이 처방한다면 여전히 여기는 잘 자라고 여기는 못 자라겠죠. 그래서 이런 빨간 영역에 가까운 이런 쪽에는 비료를 좀 더 줘서 얘들이 생육이 더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어떤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처방을 하고 그게 이제 지속 어떻게 사이클을 돌았을 때 수확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기반으로 생산량이 얼마만큼 늘 거라는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부분입니다. 저희는 크게 4개의 어떤 플랫폼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농업 도메인에 굉장히 오리엔티드된 제품들도 있고 이런 건 왜 대동에서 하지 싶은 정도의 아이템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모빌리티 영역은 기존에 하던 저희 업에서 좀 더 확장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소형 플랫폼은 약 50kg 이하의 어떤 중량물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로봇 모아라 해서 집 앞에 짠디를 이렇게 로봇 청소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신 짠디를 깎는 모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 플랫폼은 약 150kg 정도의 어떤 중량물을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중형은 약 500kg 정도, 대형은 500kg 이상 되는 어떤 플랫폼으로 정의를 하고요. 소형 쪽에서는 아직 농업용 플랫폼은 개발을 못했고요. 비농업용 영역의 스마트 체어라는 제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플랫폼에서는 농업용 영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공공장소의 짠디를 깎을 수 있는 전동 승용모아 그리고 제로턴 승용모아 전기 배기 구동 기반의 어떤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키로랑 카이스트랑 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농업용 영역은 공유형 전기 오토바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은 밭작물을 자동화할 수 있는 완전히 로봇 개념의 다목적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신 어떤 UTV 미국에서 사냥을 한다는 그런 제품군들을 완전히 전동화하고 좀 더 최적화된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용 분야에서는 골프카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주행 플랫폼인 로봇 모아는 특정 지역 내에 자율주행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고요.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제품들은 우측편으로 쭉 가면서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아마 로봇 모아에서 로봇 골프 카트라 해서 1인 골프 캐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종형 파레트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확장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3단계까지 가면 어떤 배달 자율주행 이동용 로봇, 어떤 간단한 가벼운 물체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 어떤 가이드할 수 있는 정도의 로봇으로 확장하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형 플랫폼이 150kg 미만의 어떤 중량물을 탑재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첫 번째 스마트 로봇 체어 부분입니다. 디자인이 저런 컨셉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시제품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과 현재 협력을 통해서 시제품 나오면 POC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뭐 꼭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어떤 심장이 약하거나 이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놀이공원이나 좀 넓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셔틀 개념의 그런 제품으로 쓰이고 있고요. 여기는 사람을 따라가는 기능과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방역 로봇이라든지 음식 배달 로봇, 그리고 추정용 팔레트, 뭐 이런 단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랫폼은 공유형, 밑에 저기 1층에 대림에서 전시해 놨던데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물류 쪽으로 어떤 그 라스트 마일의 어떤 개념을 조금 도입해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군을 확장해가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형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는 골프카트인데요. 골프카트는 저희가 현재 양산을 하고 있고 국내 카요티라는 브랜드로 국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골프카트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아니면 그 캐디가 유도선을 쫓아가게끔 자동 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도선이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나 갑작스럽게 옆에서 사람이 어떤 장애물이 튀어나왔을 때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기술과 향후에는 저렇게 아예 그 스크린을 치듯이 실제 골프장에서도 그런 실시간의 데이터들이 바로 차량으로 올라오고 차량 안에서 내 공의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완전 캐빈형의 완전 자율주행 컨셉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그런 쪽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컨 누르면 유도선 따라서 쭉 가는 정도의 제품이고,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출시할 제품은 비전 센스를 융합해서 좀 더 세이프티를 확보하고 실제 공을 치고 골프가 잔디 위를 걸어가면 카트는 길 위로 골프를 쫓아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추종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내년도에 내놓을 거고요. 물론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캐빈형 장치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까지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완전 미래형 골프 카트, 그리고 아까 그 모빌리티 소형 쪽에 있던 로봇 캐디 정도까지를 전체 라인업에 추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스마트팜 부분입니다. 스마트팜은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화를 하지를 못한 단계고 현재 구체화를 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서울 사무소 옥상에다가 현재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주 새별 오름 쪽에 약 22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에코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스마트팜을 총 6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실제 서울 옥상과 제주도 애월에 있는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토마토, 상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천연물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장품에 들어가거나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특수한 어떤 작물들을 특수한 그 성분들을 좀 더 많이 함유할 수 있는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든지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그 원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저희가 올해 안에 구축이 돼서 홍보관으로 사용할 거고요. 제주 에코팜 시티에는 지금 공사 진척률이 약 40% 정도 지금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기 다 되면 저 안에는 총 6개의 스마트팜이 구축되고 각 그 동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장 그 작물들이 재배될 예정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쪽에 집중할 건지 저희들이 그동안 스터디를 좀 하고 여기서 궁극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서 대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동의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대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